뭐예요? 명절날 스트레스 받는 거.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젊었을 때 청춘 시대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지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젊은 분들을 보면은 이 명절날 스트레스가 상당히 것 같아요. 상당히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도 계시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명절날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들이 참 힘든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청년분들이 뭐 남녀를 떠나가지고 청년분들이 우울한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진단을 하고 또 언론에도 그렇게 또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 청년들이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 되니까 일단은 취업이 돼야 생활이 모든 게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첫 단추인 지금 취업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춘들도 고달프고 또 부모님들도 또 근심 걱정이 많으시고 그렇게 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경직돼 있고 그렇잖아요. 뭐 활기차는 게 없고 청년분들께 참 먼저 앞서 살아온 또 선배 세대이면서 또 스님으로서 청년분들께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살아온 저희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또 사회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앞선 세대들이 책임감을 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국제 질서 역학 구조도 있고 또 뭐 자본주의 어떤 그런 또 역학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자기 능력을 또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게 문제겠죠. 그 첫째 단추가 일할 곳인데 이 실업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속과에 이제 조카들이 있으니까 여동생의 애들 또 남동생의 아이들 조카들이 있는데 이 지금 청년들이 보면은 취업을 못한 청년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단기 아르바이트 그리고 계약직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이런 어떤 뭐 직장생활 사회활동 그렇죠.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이죠. 학자금 대학교 다니면서 대출받았던 학자금 대출도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본인 생활도 해야 되니까 일정한 또 수입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 안정된 직장이 없다 보니까 늘 뭔가 쫓기면서 살아가게 돼 있고 뭔가 계획이라는 걸 또 잘 세울 수가 없고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이 없으니까는 학자금 대출 상환도 빠듯하지, 또 이 생활하는 면에서도 문화 활동이나 취미 생활이나 또 뭐 보기 자기 개발이나 또 자기 어떤 적성에 맞는 또 어떤 일들 이런 것도 못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쪼달리니까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니까 결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포기들을 많이 하시고, 결혼을 포기함으로써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이 침체돼 있고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게 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또 편리함은 있지만은, 스님이 저는 이제 이 말에는 자격이 없겠지요. 혼자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만 출가를 하지 않고 이 사회 속에서 세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때가 되면은 결혼도 하셔서 아이들도 낳고 가정도 꾸려서 그게 인생 행복 아니겠어요? 저희들처럼 출가를 하지 않으면은.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 거죠, 지금. 우리 청년 세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해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다녀와서 또 다시 복학을 해서 또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그런데 취업에 성공을 못하면은 이제 이 인생이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이래 되면은 이제 이게 인생이 굉장히 꼬이게 되는 거죠. 그 꼬이는 것들을 이 사회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동계, 정치계, 또 뭐 기업 사측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고, 또 뭐 서로 간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힘든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잖아, 미래가.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니잖아. 열심히 살아셨잖아요. 안 살아온 게 아니단 말이야.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말 나름대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셨다. 살아왔는데 지금 결과는 너무나 안 좋지요. 이 청년들의 목표가 오로지 지금 취업이잖아, 취업. 첫 번째 목표가. 취업이 된 게 지금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그렇죠? 공무원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명절날 집에 못 가고 부모님 못 찾아뵙고, 찾아뵈서도 잠깐 뵙고 와서 또 공부하시고 하죠. 취업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기업, 전문직. 물론 이제 사회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뀐 건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을 넘어서서 뭐 무슨 산업?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떤 일자리의 어떤 한계성도 있지만은 경쟁이 이제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취업에 대한 경쟁. 그래도 참 청년 세대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보십시오. 반면에 또 취업을 하셨다 해도 취업을 하셔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 요즘은 한 명이잖아요, 한 명. 심각한 지금 저출산 문제잖아요. 이번 달에도 또 역대 최저의 저출산이라고 언론에 나오지요. 저출산이지. 또 빚을 내서 대출이죠, 대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도저히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 집 구입을 하는 게.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집을 이제 장만을 했는데 집값이 또 이제는 거꾸로 집값이
폭락을 했잖아요. 지금 하는 지역이 많이 있고 집값이. 그럼으로써 또 이 가정을 가지고 직장 있는 분들도 괴로워, 힘들어. 학자금 대출도 받아야지, 은행 대출 빚 갚아야지, 아이들 또 생활해야지, 가정 생활해야 되지. 이 취업하신 분들도 지금 힘들어요. 청년 세대가 다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힘든 거야 지금. 전체가 다. 취업을 한 청년 세대의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이 있듯이 취업을 못한 세대도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취업을 한 쪽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쪽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쪽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로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취업을 못했음으로써 그 명절날 고향에 내려가고 부모님 찾아뵈고 친인척들을 보면은 친인척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대잖아요. 너는 언제 취업을 하냐? 언제 결혼하냐? 뭐 돈은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는 거잖아요. 취업 한쪽은 또 취업을 하고 가정이 있고 이런 쪽은 또 반면에 또 다른 얘기들이죠. 몇 평 사냐? 연봉이 얼마냐? 아이들은 뭐 유치원 어디 보내냐? 회사 어디 다니느냐? 비교를 하니까 다른 또 뭐 자기 자녀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여기도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양쪽 다. 양쪽 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건 이제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취업을 한 쪽이나 취업을 하지 못한 쪽이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쪽이나 가정을 못 가지고 있는 쪽이나 젊은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건 똑같다는 거야. 이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양쪽 다 무엇인가를 이 욕구,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 다가. 한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를 한 쪽이고 한쪽은 성취를 못한 쪽이고 그래도 둘 다 근본적으로 보면 그 둘 다 스트레스라는 거는 피곤하면 피곤하면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이 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지점, 양쪽 다가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 그 피곤, 양쪽 다가 받고 있는 피곤함. 가지지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가졌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피곤함이 있단 말이에요. 피곤함. 그럼 이 두 개의 피곤함은 어디서 오느냐? 외부에서 온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피곤함. 놓아버림으로써 편안함과 안락함을 안정된 그 마음을 그리고 마음의 문제잖아요. 이것이 마음의 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점이라고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우리가 유지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강도가 피곤함의 강도가 아예 사라지지 못하겠잖아요. 줄어들 수가 있죠. 줄어들어야 돼. 줄어야 돼. 이 스트레스를 받는 강도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명상이란 말이에요. 명상. 이 명상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명상은.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 혹시나 젊은 세대 분들이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신다면은 뭐 저뿐이 아니고 사회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명상을 강조하잖아요. 명상을 하셔야 돼요. 명상. 꼭 불교 명상이 아니더라도 기독교 명상도 좋고 이슬람이든 뭐든 가톨릭이든 이 명상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명상이.
명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고요한 어떤 편안함을 체험 체득을 하면서 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 뇌에서 또 몸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어떤 그 파장이 있다며요. 그 파장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율신경, 그렇죠? 부자율신경, 자율신경. 명상을 하게 되면은 심신이 안정이 돼.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 뇌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적이고 흥분하지 않고. 저는 이제 공부가 잘 돼가지고 흥분을 잘하는데, 네, 흥분하지 않고 이 명상을 하셔야 돼요. 명상을 하심으로써 취업이 되신 분이나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이나 가정이 있으신 분이나 가정이 없는 분이나 또 빚이 많이 있는 분이나 빚이 적게 있는 분이나 스트레스, 피곤함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로는 이제 어떻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이제 이 명상을 해보면서 명상의 효과를, 효능을, 약을 먹어봐야만이 본인이 이 명상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를 알게 되신단 말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겠습니까? 젊을 때는 몸에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 활동적이고 활발한 거, 주로 이제 운동이나 등산이나 뭐 이런 취미생활 쪽에 이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하는 쪽에 그런 쪽에 자연적으로 몸이 그렇게 움직이긴 한데 의식도 하지만 그 틈틈이 그 밖으로 발산되는 에너지들을 틈틈이 또 안으로 내면으로 한 번씩 또 갈무리를 하는 양쪽을 병행하면서 하면은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뭐 익히 아시는 얘기들이지만은 국내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전문직에 특히 이제 서양 쪽의 사람들의 명상을 최근에 눈을 떴잖아요. 서양 쪽에 전문직에 종사하고 학력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 명상을 하겠습니까? 아무 재미없어 보이는 가만히 앉아있는 이 명상을 왜 하겠어? 서양의 젊은 친구들도 명상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만행 삼아서 혼자서 유럽을 이렇게 한 달 동안 고무신 하나 신고 승복 한 2벌 하고 양반 한 2개, 속옷 한 2개 하고 이렇게 걸막 메고 혼자 다녀봤는데 명상들을 많이 해요. 명상을. 교회나 카톨릭은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없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서양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낳지 않고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지금은 이제 서양이들도 이제 아이들 지금 젊은 친구들은 많이 낳는다 하더라고. 낳으려 하고 그것도 이제 이게 뭐니까 어떤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낀 거죠. 그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그 서양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명상을 하겠냐는 거지. 명상을. 분명히 명상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내의 이 젊은 청년 세대를 비롯해서 중장년 세대들이 너무나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을 좁은 땅에서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또 마음이 안 내. 마음을 내지 않아요. 지쳐 있는 거지. 오로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앞을 보고 가느냐?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살피는 게 아니고 오로지 물질적으로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은 월급,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뭐 핸드폰, 좋은 시계, 또 뭐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이 결국은 뭐예요? 다른 생명 죽여서 그거를 뭐 인테리어 잘해서 잘 꾸며놔서 비싼 뭐 새 집세 주고 비싼 건물, 땅 건물, 건물인 식당에 가서 그 음식 비싸게 먹는 걸 좋은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격이 중요하지, 가격. 위치가 어디고, 그 식당이 있는 음식점이 있는 위치가 어디이고, 그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좋은 음식이잖아요, 지금. 원산지가 어디고. 이게 그 밖으로 뭔가 자꾸 쫓는 욕망을 쫓아가는,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우리는 달려갔어. 우리 한국 사회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 이후에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는 과정에 치열하게 국제 경제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달려왔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치열하게 경쟁도 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경쟁도 해야 되고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머리가 좋은 민족이다 그러잖아요. 지식 학구율도 높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문명률도 제일 낮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틈틈이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명상을. 양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지금 세대분들, 우리 중장년 이제 노인 세대분들께서도 이 명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문제가 중장년층은 아이들 한참 키우고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상급자들이 돼가면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중장년들께서 명상을 하셔야 돼요. 중장년 때 그렇게 일에 매몰돼서 가정을 위해서 일 중독 걸려서 하시다가 쓰러지시고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건강 다 해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가 다 명상을 어릴 때부터 명상을 저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명상을 가르쳐야 돼. 같이 해야 돼 명상을. 그 명상이 습관화돼야 돼요. 내 생활에 몸과 마음의 명상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명상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하고 그냥 우리 욕망과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쪽에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게 겉으로 보이게 번쩍번쩍하고 뭔가 이렇게 화려해 보이죠. 내면은 텅 비었어. 내면 늘 공허함에 내면은 공허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이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그런 편리성과 삶의 그런 고급스러운 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 끊임없이. 그래야 그걸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걸 유지를 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거기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 거기서 오는 또 그런 수많은 타인들에게 그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또 타인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유지를 해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이것들이 적당한 수준을 내가 관리하고 맞춰가면서 가지지 않음으로써 누리고 있는 행복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없음으로써 누리는 행복. 유지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만족해 하고. 뭔가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욕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정도로 의지하고 노력을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노력하고 또 이걸 유지하고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건 이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과도한 그런 어떤 욕심들 과도한 욕망들 과도한 욕구들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자제시키고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명상이라는 명상. 명상을 통해서 나를 내면을 살피고 나를 내려놓고 그럼으로써 내면의 충족감, 내면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밖으로 나가는 욕망들이 수독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덜 지치고 지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러면서 건강 유지가 되고 건강이 유지가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집에서도 남편한테든 아내한테든 아이들한테든 따뜻하게 하고 그 아이들도 또 부모한테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에 또 친구들한테 또 주변에 잘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을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경쟁이 아니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이 경쟁하는 이 마음을 좀 쉬어야 된다. 그것이 명상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의도치 않게 주제 넘게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우리 청년 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주제 넘은 얘기죠. 사실은 무슨 자격으로 말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그 받고 있는 고통들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뭐 화이팅 하시면서 힘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내가 갖추고 있는 능력에 일단은 만족을 해야 돼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일단은 만족을 해야 돼. 일단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맞게 일단은 취업도 하시고 내가 현재 갖추고 있는 능력에 맞추어서 이런 말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100m를 20초 안에 20초에 뛴다면은 20초에 맞추어서 내 몸을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맞추어서 일단은 직장도 구하시고 내 능력치에 맞추어서 그러면서 조금씩 무리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조금씩 내 개발 자기 개발이라고 그러죠.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내 직장도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상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예를 들어서 뭐 10인데 능력은 10인데 원하는 것은 20, 30, 50이 되면은 이게 조화가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자기개발이라는 말에 우리가 함정에 또 빠지면 안 돼요. 자기개발. 이 너무나 자기개발에 빠졌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 뭐라 스펙 쌓기? 그거 삶도 쫓기는 삶이야. 그 삶도 쫓기는 삶이에요.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잘 스스로를 잘 그거를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자기 개발이 무엇이 자기 개발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밖으로 막 무언가를 쫓는 자기 개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기 개발. 이거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똑같이. 삶이 경직되고 늘 바쁘고 쫓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발을 하지 말아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자기 개발,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그 자기 개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정확히 봐야 되고 취업과 취직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물질과 문명을 비싼 물질 문명,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한 자기 개발, 이거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취를 해도 부작용이 있어. 그런 자기 개발 말고 내 내면의 자기 개발을 좀 해보세요. 내면의 자기 개발. 내 내면에 도대체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일단은 멈춰야 돼. 일단
명상을 통해서 일단은 멈추어 보세요. 밖으로 나가는 걸 멈추어 보면은 정말 내가 내면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잊고 살았던 어릴 적 그 꿈이라든가 잊고 살았던, 또 어릴 때 내가 만족하고 행복했던 삶들, 그런 삶들이 떠오르면서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가 있어요.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시는 와중에 잠깐씩 짬짬이라도 명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명상에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 비교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도 또 발표를 했으니까요. 저쪽에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부탄, 네팔 이런 나라들이 있죠. 티베트 이런 나라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행복도나 만족도가 우리나라 또 서구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 또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팔이나 부탄이나 티벳이나 이런 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또 풍요나 여유를, 물질 문명을 또 경제적으로 풍요나 여유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폄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지랭이에서 이런 경제적으로 이렇게 편리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편리하고 또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 살아가는 사람들, 히말라야 기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행복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삶을 안 누려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자기들 스스로가 만족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과연 행복하다고? 그럼 왜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왜 그분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더 풍족하게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죠? 우리는? 서구 유럽인들이 왜 행복함이 없을까? 그러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데, 얘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본주의 논리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뭔가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스님 중에서 그런 말씀하는 스님들이 계시던데, 여기 지금 잘 누리고 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그 부탄이나 네팔이나 티벳이나 그 외에 또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는 나라들이, 그 국민들이 왜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럼 가지고 있는, 여기 살고 있는 왜 우리는 그런 행복감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못 가지냐고. 왜? 무엇 때문에? 이건 그냥 물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주를 얼마나 고급스럽게 편리하게 먹고 사느냐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야 행복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어떠한 교육을 받고 사회 분위기가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과 만족감이 있지 않겠어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진정과 멈춤과 안정과 쉬는 걸 배우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치열하게 뭔가를 갖고자 막 싸우는 그런 마음을 좀 쉬고, 먹고 입고 자고 쓰고 하는데 필요한 만큼 그 수많은 것 그렇게 해서 꼭 먹어야 되고 그렇게 입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집도 그렇고 다 낭비라 낭비. 인생 낭비, 인생 낭비. 네, 오늘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분들께서 취업을 하지 못한 쪽이나 취업을 하신 쪽이나 또 가정이 있는 쪽이나 가정이 없는 쪽이나 가정이 있는 쪽이나 서로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고 마찬가지로 양쪽 다 피곤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진정시키고 안정시키고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라도 내 마음을 한번 살피고 이 스트레스를 한번 관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명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꼭 좀 명상을 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데 명상센터 스님들 절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나 명상센터도 다녀보시고 혼자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또 잠깐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잠깐 명상을 좀 해보시고 또 유튜브에 보시면은 아주 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명상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유튜브 영상도 보시면서 그런 명상을 또 배워보시고 이제 이 스님이 하고 있는 스님들이 하는 명상은 그런 기교가 없어요. 기술적인 그런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명상은 하지 않아요. 우리 스님들이 하는 명상은 재미가 없지. 단순하니까 우리 스님 불교에서 하고 있는 명상은 단순해요. 어떤 뭐 좋은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또 어떤 환경을 만들고 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스님들이 하는 명상은 불교 명상은 그래서 이제 이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실은 불교 명상이. 그냥 이제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두 이 먹고 하는 이 화두 하나 아니 뭐 뜰 앞에 잣나무든지 개야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무자든지 어떤 거든지 화두 하나 딱 단순하게 화두 하나 가지고 그런 내가 밖으로 나가는 욕망들, 욕구들, 감각적인 욕망들 또 어떤 뭐 그 뭡니까 추구하는 마음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 화두 하나에 다 화두라는 용광로 있죠? 용광로 화산 분출되는 그 용광로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화두 하나로 우리는 이거를 명상을 하거든요. 마음 공부를 명상을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반면에 재미가 없지. 뭔가 여기에 기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적인 것들이 어떤 뭐 분위기도 실내 분위기도 뭔가 이렇게 몽롱하니면 뭔가 이렇게 잘 좀 갖춰놓고 뭔가 음악도 명상 음악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명상 음악도 티베트 쪽에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 산맥 쪽에 그쪽 사람들 그런 명상 음악들 쫙 틀어놓고 음량 좋은 시설 갖춰놓고 그렇죠. 앉아있는 좌복도 뭔가 좀 특이하게 좀 자르게 탁 하고 조명도 은은하게 또 이런 뭡니까 벽이나 실내 공간에 뭔가 이렇게 좋은 냄새들 자연 어떤 그 냄새들 쭉 나오고 뭔가 분위기를 좀 그렇게 만들고 또 음악 틀어놓고 복장이나 옷도 또 다 그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경건한 어떤 그런 것들이 기교가 들어가야만 사람들이 흥미가 있고 뭔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그럴 건데 우리 이제 이 불교 명상은 그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지.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수식관을 하러 하든지 아니면 화두라든지 아니면 이제 알아차림을 하든지 이게밖에 없거든요. 이 불교 명상.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하다못해 뭐 싱잉볼 이런 것뭐 때려가면서 소리를 땡땡 쳐가면서 뭐 이런 것도 없고 단순하게 이제 탁 있는 그 자리에서 화두 하나 챙기는 거 이거를 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다양한 어떤 것들이 그 프로그램을 잘 짜서 흥미도 있고
또 효과도 있고 그런 명상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명상 전문가들, 좋은 명상 전문가들을 잘 발굴하셔서 그분들과 함께 명상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명상을 하셔요, 명상을. 이 불교 명상,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체 아무것도 어떤 것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이 명상을 하는 거는 무언가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기술이 음악이든 뭐 싱잉볼이든 또 어떤 뭐 코코스를 스치는 향기든 그런 것들이 어떤 또 뭐 실내 환경이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중독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런 환경이 돼야 돼. 그래야 마음이 뭔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귀로 뭔가 좋은 어떤 소리를 듣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불교적으로 보면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거기서 일어나는 18개, 12연기, 18개체가 다 이 무상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집착하는 게 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거 뭐 이 마음이 쓸려서 뭔가 욕구를 채우고 구하는 쪽에 어떤 거 떨어져야 되는데 이 음악을 명상 좋은 어떤 명상을 음악을 듣게 되면 사실은 음악 명상이 그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 멜로디가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사람 우리 심신이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바로 결국은 뭐냐면은 감각적인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론 긍정적인 거지만은요. 좋은 음악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의지를 해요. 좋은 음악 좋은 음악이 딱 들어오지 않으면은 뭔가 불안해. 그리고 뭔가 명상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실내에 은은히 퍼지는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코에 안니, 비, 코비자잖아요. 코에 은은한 향기가 익숙해져 있으면은 그 향기에 익숙해져야만이 뭔가 내가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 밖에 있어 의식이. 그런데 우리 불교 용어로는 아레아식이라고 그러는데 사회말로는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의식. 불교는 아레아식. 무의식 속에 아레아식 속에 그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은은한 어떤 향기가 나야만이 기분이 좋은데 명상은 잘 돼. 근데 그런 향기가 나지 않으면 벌써 마음이 거기에 딱 끄달려가 버려. 선원장스님 여기 향기가 안 나네요? 향기가 안 나요. 그럼 뭘 갖다 놔야 돼 또. 그 향기가 나는 거를. 그 향기가 나는 걸 갖다 놓으려면 비용이 들어가 또. 그렇잖아요.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비용은 어디서 나와 또? 비용은. 이게 연기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뭘 조작을 하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처해져 있는 그 환경 거기서 그냥 그대로 이먹고 하나. 우리가 이 마음을 참기는 거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어떤 감각적인 욕망들 색상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이 이런 감각적 욕망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이 해탈이야. 그런 것들이 끄달리는 마음을 우리가 끄달리지 않도록 그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이 바꿔놓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건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게 지금 이거야. 이런 자세. 자복 하나 제가 혼자 있으면 자복도 안 앉아요. 저는 그냥 맨바닥에 앉습니다. 맨바닥에 차가우니까 그냥 이 자복을 하나 놓긴 하지만은 최소한으로 어떤 조작들을 하지 않고 외부 환경을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내 내면을 쉬고 멈추고 이목구로서 깨달으면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깨달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고민에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해탈이잖아요. 순간적인 해탈.
뭐가 필요했는데 필요한 게 있었는데 필요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웠어요. 괴로웠는데 이것이 채워짐으로써 이 필요함에 여기서 일어난 괴로움에서 좀 벗어났잖아요.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이걸 해탈.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매일 우리 해탈을 경험하면서 깨달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순간 해탈이라고 그러고 일상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해탈 이거를 해야 돼. 이거 근본적인 해탈. 생로병사.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들, 욕망들 여기서 해탈해야 돼.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오늘은 그래서 명절 이제 끝 무렵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분이나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 명절 잘 지내셨는지 채팅창에 좀 남겨놓으시고 그거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 내면을 살피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들, 욕구들을 그 욕구들이 무상하다는 거,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형성된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원 불변한 건 없단 말이에요. 영원 불변한 거는. 그렇듯이 내가 욕구를 채우고자 하고 뭔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변해요. 반드시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필요했던 게 조금 지나면 필요 없는 것이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필요 없는 게 조금 지나서는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왜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 실상을 알아야 돼요. 요거를 고정적이지 않다. 요거를 이해로 하나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거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내면에서 체화시켜야 돼요. 훈습을 시켜야 되고 내 몸에 배이게 마음에 배이게.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게 비싼 수강료를 받게 돼 있지. 시각적으로 좋은 걸 보게 만들어 놓고 귀에도 좋은 음악이 들리게 만들어야 되고 코에도 뭔가 향기 나는 어떤 것들을 갖다 놔야 되고 먹는 거 이제 차도 이제 그러니까 마시는 것들도 뭔가 이렇게 비싼 걸 갖다 놓잖아요. 고급스러운 걸. 차든 커피든 전부가 다 이것이 소비라 소비. 마음을 쉬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소비들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안입에서 쉬니까. 그거 가는 걸 다 버려야 돼요. 그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이렇게 벽지 있고 뭐 액자 있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는 왜냐면 저기에 마음이 안 끌려가야 되니까 놔두는 거고 음악도 굳이 음악 필요 없어요. 음악 그냥 앉아가지고 음악에 내가 마음이 끌려가면 안 되니까 냄새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차 없으면 물 한 잔 먹으면 되고 물 없으면 뭐 또 차하고 녹차나 뭐 이런 거 있는 차 그냥 그대로 먹으면 돼요. 차를 먹고 싶으면. 근데 그럼 차를 또 고급스러운 몇십만 원, 몇 백만 원짜리 차를 갖다 놓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그 쫓아가는 걸 멈춰야 돼. 그렇게 하니까는 비싼 수행료를 받아야 되고 그게 바로 밖에서 하고 상업명상이에요. 상업명상. 절에서는 이제 템플스테이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템플스테이 비용을 받는 거는 그분들 템플스테이를 예를 들어 일주일을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간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먹고 또 그 절에서 또 주무시게 되면 또 보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템플스테이에서는 이제 산에서 우리 사찰에서도 비용 충당을 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그걸 수행료를 받잖아요. 어떤 이제 스님들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하는 분도 계시고 템플스테이 수용비 받지 않잖아요. 안 받아. 맞지 않다 해서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하고 있는 건 상원 명상의 치명적인 지금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지.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좋은 환경, 시각적으로도 뭔가 좋은 곳, 불빛이 은은하게 뭔가 좋은 불빛, 은은한 불빛에 안정이 되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귀, 코로도, 입으로도 느낌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편안하니까 의식도 편안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풀 있잖아요. 풀을 돌로 눌러놓으면은, 어린 풀을 눌러놓으면은 지금은 풀이 죽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돌로 반드시 삐져나와요. 풀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간화선 지금 화두 공부 이것이 그래도 최상승의 공부라 그런 거고, 아주 단순 심플하지만도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괴로움에서 해탈을 시켜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간화선이. 이 먹고 하는 이거 하나.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청년분들께서 명절 끝날 그런 받았던 스트레스, 또 내 삶의 어떤 그 이정표, 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그런 갈등들, 스트레스, 짜증들, 지쳐있는 마음들 좀 쉬고 멈추고 마음의 어떤 살을 찌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 명상 공부를 젊은 분들이 좀 보시고 명상을 좀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려고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명상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는 이것도 하나 이제 뭡니까 편견이고 분별일 수 있는데, 이 명상을 하는 사람과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어떤 삶의 만족도라든가 또 마음의 어떤 행복감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명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저는 또 명상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이니까 간화선, 이 화두수행이 바로 명상이에요. 간화선. 이 명상이 바로 최고의 명상법이고, 저는 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스님이고, 제가 왜 명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연기법으로 다시 보면은 저도 내면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또 뭔가를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멈추고 내려놓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의식이 몸이 명상 쪽으로 온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걸 뭐 끄달림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남극 북극이 서로 붙잖아요. 자석이. 그렇죠? 끄달림의 법칙이라는 것처럼 모르지만은 내 내면에 그런 것들이 명상의 반대급부적인 게 뭐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명상 쪽으로 마음이 끄달려 온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명상의 효과는 뭐야? 안정, 편안함, 행복, 만족. 그렇죠? 반대는 뭐예요? 불안정, 불만족, 불편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음이 끌려온 거단 말이에요. 명상 쪽으로. 어떤 계기인지를 모르지만은 자연스럽게 저는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출가 자체가. 그렇죠? 출가 자체가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거야. 인생이 불편했던 거고. 야,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나? 똑같은 생활. 인라면 씻고 출근해서 직장 가서 동료들하고 일 보고 퇴근하고 회식하고 술 마시고 먹고 와서 자고 여자친구 만나고 데이트하고 노름하고 이게 패턴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과연 삶이란 게 이런 건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 명상이라는 게 있다. 불교 명상이 있다. 스님들의 삶이라는 게 있다. 불교라는 게 있다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마음이 온 거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불편한 마음들을 명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네, 오늘은 또 명상 얘기를 쭉 했네요. 예, 우리 또 함께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늘 스스로에게 감사해야 하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나 스스로에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명상을, 나를 휴식을 취해주고, 나를 휴식을 취해주고, 내 마음에 양식을 살을 찌우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없음으로써 텅 빈 충만, 이런 말이죠. 텅 빈 충만. 텅 빔으로써 충만되는 만족.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일부터 내일부터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제가 새벽에 예불을 해야 될 순서가 됐어요. 집전 예불을.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은 6시에 이 공부를 일주일 동안 6시에 시작을 해서 7시에 끝마칠 생각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제가 새벽 예불을 4시 45분에 집전을 시작해서 예불이 끝나면은 5시 한 50분 정도 그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10분 사이에 제가 준비해서 6시부터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부러 억지로 이거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몸이 힘들고 지치는데 억지로 일부러 아이고 이 공부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또 반면에 또 게을러 가지고 아유 잠이나 더 자지, 이래서 또 안 해도 안 되지만은 둘 다 양극단이에요. 그래, 극단을 떠나서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도가 2중도가 있고 8중도가 또 중도거든요. 8중도가 왜 중도? 정견이 있어요. 정견. 내가 몸이 힘들고 지치고 하면은 일어나지 않고 휴식을 취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또 명상이에요. 휴식을 취해주는 게, 잠을 주무시는 게 명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견을 반드시 해야 해요. 정견. 사회생활 할 때도 정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위치가 어디냐, 내 포지션이 어디냐, 지금 여기가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내가 있느냐, 지금 여기 위치가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갈 지금 위치냐, 아니면 빨간불에 건너가지 않아야 될 위치냐, 좌우에 정견이 그거예요. 정견이. 사회의 정견은 우리가 갖추고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정견이 고집열도 사성제를 얘기를 하지만은 사회에서 정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피곤하시면 그냥 주무세요. 이 시간에 억지로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야. 억지로 일어나서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긴장이 돼 있고 경직돼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쉴 때 쉬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게을르셔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는 6시에 시작해서 7시에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보내시라고 근념들 하셨고, 오늘도 또 늘 남아있는 명절 시간도 또 가족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도 축원드리면서 내일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